안녕하세요. 아주 반갑습니다. 많이 긴장되실 텐데 심호흡 먼저 하시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우리에겐 30분의 시간밖에 없어서 지원자분이 말하는 도중에 끊고 다른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더 많은 질문을 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 질문 대답해 주시면 돼요. 자, 우선 주제 발표에 앞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먼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민들에게 행복한 일상을 선물해주고 싶은 지원자 케빈입니다. 면접 준비를 하며 학창시절 가장 보람찼던 경험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것은 경시대회에서 우승한 것도 단상에 올라 상을 받은 것도 아닌 초등학생 때 1년간 청소도구함 관리를 담당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청소도구함 관리 역할로서 한정된 청소도구를 구역별로 적절히 배분하고 관리하며 구역별 갈등이 생기면 해결하고 도움이 필요한 다른 청소구역 친구들을 먼저 도와주는 등 청소시간 전반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학급 구성원 전체가 즐겁게 책임을 다하고 항상 가장 먼저 청소를 끝내 1등으로 하교하는 반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공무원의 역할이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시민이 일상을 영위하는데 불편한 점이 없도록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하여 항상 고민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5분 주제 발표 시작해 주세요. 크리에이터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 개선안과 지원에 있어서의 견해 대립에 대한 주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현황, 사안의 쟁점, 저의 개인적 견해, 개선 방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 크리에이터들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제 개인적 견해는 크리에이터들에게 지원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청년 취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크리에이터 또한 인기 있는 직업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청년 및 노인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을 통해 서울시의 정책 홍보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정책 홍보 어플리케이션 내 손 안의 서울은 다운로드 수 약 1만 회 이상으로 약 940만 명의 서울시 인구에 대비해 턱없이 적은 이용자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정책 홍보를 위해서 시민들이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유튜브 플랫폼 등의 개인 크리에이터 영상에 공익적 홍보 내용을 녹여들게 한다면 좀 더 서울시가 시민에게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크리에이터 지원 정책의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지원자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과거 유행했던 UCC 컨테스트와 같이 저비용으로 오직 개인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으로 공모전을 열어 조회수와 추천 등을 기준으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선정하는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원자 선정 과정에서 조회수와 좋아요 등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면 크리에이터 지원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반대하는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 공공기관 등의 크리에이터 체험 부스 등을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개인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지원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에 관심이 적은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공공시설 대기장소 등에 직접 간단한 영상의 주인공이 되어볼 수 있는 체험 부스를 설치하면 모두가 크리에이터가 돼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크리에이터 지원과 그들의 컨텐츠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신 것 같은데 현행 제도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현행 제도의 문제점까지는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CC 콘테스트 등을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런 방식으로 공정성 확보가 잘 될까요? 네, 저는 유튜브 등의 조회수와 좋아요 수 등이 꽤나 공정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공공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수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조회수 등은 시민들의 터치 한두 번 정도로 간단히 참여할 수 있고 객관적인 측정이 쉬우며 다수가 인정할 만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러한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은 컨텐츠가 공익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비해 상위 10개 정도의 컨텐츠를 선정하고 그중 내용과 홍보 효과 등을 고려해 다시 전문가 집단이나 시민투표를 통해 선정하는 등의 방식을 함께 사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자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공직 가치는 무엇인가요? 저는 헌법 정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복잡해지고 다원화되는 시대에 다양한 가치들이 충돌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공무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나라 최상위의 법이자 모든 국민들에게 보호되어야 하는 기본권 등이 들어있는 헌법의 정신을 항상 마음에 품고 불편부당하게 올바른 업무 수행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특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생각나는 헌법 조항이 있나요? 저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과 제11조의 평등권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특히나 공무원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헌법 제21조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현대사회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제가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선 시민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지원자가 보기엔 양쪽 다 정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두 단체가 갈등을 겪고 있다면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각 단체의 대표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타협점을 찾겠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소통이 잘 될까요? 아마 양보하기 힘든 양측의 다툼에서 원활하게 합의점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사이에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잘 조율한다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갈등을 해결하다가 지원자에게 모욕적인 말이나 폭력을 행사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저는 그 상황에서 제 감정을 객관적으로 분리해내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따라서 저는 시민분께서 하신 말씀이나 행동이 저 개인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복잡한 상황에서 답답한 마음에 중간에 있는 공무원이 제게 하신 행동일 뿐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대처할 것입니다. 갈등 상황을 해결해 본 사례가 있나요? 제가 대학에서 밴드부 기타리스트로 활동하던 중 다양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여러 명의 시간과 돈을 써서 하는 연습실 합주 과정에서 갈등이 많았는데 중간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죠? 주로 악기가 없는 보컬, 개인 악기가 있는 기타나 베이스, 연습실 악기 대여가 필요한 드럼이나 키보드 세션들의 입장에 따른 갈등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의견을 합하고 다수결로 결정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해결되었으나 그래도 반대하는 부원들이 있으면 나중에 따로 맥주라도 한 잔 마시며 의견을 들어주고 공감해가며 그들을 설득했고 결국 모두 기분 좋게 공연을 잘 마친 기억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정책 중에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현재 서울시 10대 뉴스 투표를 진행 중인데 저는 그중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와 책 읽는 서울광장 그리고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정책에 제일 관심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 중에서도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에 대해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그럼 그 정책에서 지원자가 생각하는 부족한 점이나 문제점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 중 키즈 오케이 존이라는 정책을 보았습니다. 이는 아이들이 좀 더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지정해주는 것이었는데 저는 오히려 이 정책이 마치 포지티브 규제와 같은 느낌으로 오히려 키즈 오케이 존이 아닌 시설에서 아이들의 이용을 꺼리게 만드는 역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현재 몇몇 시설에서 시행 중인 노키즈존의 지정 조건을 좀 더 제한하고 추가로 아이들에 관련한 사고 등의 책임을 아이의 보호자 쪽이 좀 더 무겁게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노키즈존을 지정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아이와 관련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필요 이상의 책임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아이들의 통제가 어려워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가 주는 경우도 있어 어쩔 수 없이 지정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이의 통제에 있어 보호자 측의 역할을 크게 만들어 아이들이 이용할 수 없는 노키즈존의 지정 요건은 엄격하게 하고
다양한 시설에서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방법을 터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원자께서 상황과 감정을 분리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하셨는데, 그럼에도 정말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네, 저는 만약 상대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서 화가 나더라도 최대한 이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현재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에 더 나아가 상대방의 성장 배경마저 고려해 모든 상황을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화가 나본 적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원자가 생각하는 저희가 지원자를 뽑아야 하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 지원자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꾸준히 하는 것에 자신 있습니다. 매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지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일을 더 잘할 방법을 항상 찾기 때문에 꾸준히 저의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더 발전하고자 노력하는 편입니다. 또한 매일 같은 체력 관리로 군복무 시절엔 체력 특급을 달성했고 최근에는 하프 마라톤 정도의 거리인 20km 달리기 기록을 세울 정도로 한 가지 일에 지치지 않고 꾸준히 해내는 것에 자신이 있습니다. 지원자의 가장 큰 성공의 경험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공무원이 되고 싶었고 성인이 되고는 대학 재학과 군복무 이외의 사회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공무원 시험 필기 합격이 저에게 가장 큰 성공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현재 내가 처한 상황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그것에 잘 집중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열심히 공부했고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필기 합격이라는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된다면 이것만큼은 하지 않겠다 있을까요? 네, 저는 공무원이 된다면 못 본 채 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과거의 자료긴 하지만 서울시 모바일 투표 어플인 엠보팅 투표 결과 시민들이 바라는 공무원에 개선했으면 좋겠는 점으로 많은 시민분들께서 공무원에 전화 돌리기를 뽑아주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공무원이 된다면 제 담당 업무가 아니라고 무작정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기보다는 저에게 의뢰해주신 분께서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담당자에게 인도하는 것 또한 제가 맡은 중요한 임무라 생각하고 제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의 상황을 못 본 채 하지 않겠습니다. 네, 아주 잘 들었어요. 아쉽지만 벌써 시간이 다 되었네요. 시간 관계상 다른 지원자분들의 이야기도 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지원자가 하고 싶은 마지막 말 혹시 준비해온 거 있다면 듣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귀한 시간 내주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평생 잊지 못할 인상 깊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군복무 시절 체력 단련할 때 가장 좋아했던 구호를 외치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함께 멀리 가는 서울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